시니어분들의 든든한 건강친구 실버프렌즈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실버프렌즈톡입니다. 활기찬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하고 불편해서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잘만 보던 TV 자막이 이젠 뿌옇게 번져 보이고 아침에 햇빛이라도 좀 들어오면 눈이 시려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만 유별나게 이러는 건가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눈까지 말썽이니 속상하네요. 박영숙님, 전혀 유별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 중 하나예요. 우리 눈도 오랜 세월 우리 몸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주로 노안이나 백내장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눈의 노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술처럼 무서운 방법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눈 맑아지는 비밀 7가지 생활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눈에 좋은 음식 보약처럼 챙겨 먹기.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을 지킬 수 있나요? 매일 먹는 밥상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럼요. 우리 몸이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눈도 음식 속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특히 미국 국립안연구소 NEI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AREDS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그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이름은 어려워도 음식은 아주 친숙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를 지켜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비타민 C와 E는 유해산소로부터 눈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이나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막을 튼튼하게 해 건조함을 막아주는 오메가3는 연어, 고등어,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무쳐 먹고 고등어 한 토막 굽고 간식으로 블루베리나 아몬드 몇 알 먹으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우리 식탁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것들이라 다행이에요. 2. 눈에게 휴식을 20-20-20 법칙. 그런데 저는 사실 요새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친구들이랑 메시지도 주고받고 뉴스도 보고 이게 눈에 안 좋다는 건 알면서도 자꾸 보게 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니까요. 하지만 작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눈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의 주된 원인이죠. 그래서 20-20-20 법칙을 꼭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0-20? 그게 뭔가요? 무슨 암호 같아요. 네, 암호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약속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20분 동안 보았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 20피트, 즉 약 6m 정도 떨어진 먼 곳을 20초 동안 편안하게 바라보는 습관이에요. 이건 세계 안과 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눈 피로 해소법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였어요?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잠깐 창밖 나무를 쳐다본다든지 거실 저쪽 벽에 걸린 달력을 잠시 바라보면 되겠군요. 당장 해봐야겠어요.
3. 따뜻한 온찜질로 눈의 스파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할 때가 많아요. 꼭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뛰어난 방법이 바로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10분간 눈에 온찜질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눈의 피로도가 60% 이상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와, 그렇게나 효과가 크군요.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인데 신기하네요. 네. 우리 눈꺼풀에는 눈물의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막히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눈이 건조해지죠. 따뜻한 온찜질은 이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여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눈 스파 효과를 줍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꼭 짠 뒤 눈 위에 5에서 10분 정도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눈 관리법이죠. 4. 몸속부터 채우는 충분한 수분 섭취. 사실 저는 물을 자주 안 마시는 편이에요. 목이 마를 때만 한두 모금 마시는 정도인데 그것도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놀랍게도 우리 눈의 98%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처럼 눈도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해지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수분 부족입니다. 그럼 커피나 달달한 음료수를 마시는 건 괜찮을까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 등은 카페인으로 인해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오히려 몸과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순수한 맑은 물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종이컵 한 잔 분량을 1시간에 한 번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5. 굳어있는 눈 근육을 위한 체조.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이 눈도 운동이 따로 필요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눈도 6개의 작은 근육 외양근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굳지 않도록 꾸준히 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체조가 있어요. 먼저 정면을 본 상태에서 눈동자만으로 시계 방향을 따라 아주 천천히 한 바퀴 크게 굴려주세요. 다 돌렸으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굴려줍니다. 이걸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 하던 눈 굴리기 운동이네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초점 조절 능력을 키우는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창밖에 아주 멀리 있는 건물이나 나무를 10초간 바라보다가 다시 눈앞 30cm 거리에 있는 내 손가락 끝을 10초간 응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는 운동을 반복하면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실제로 독일 드레스덴 대학의 연구에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층의 초점 조절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 편안한 눈을 위한 조명 환경 관리. 저는 밤에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눈에 안 좋을까요? 네, 눈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동공이 커지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 근육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는 신문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인 500럭스 정도의 전체 조명 밝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 형광등을 밝게 켜두면 괜찮은 건가요? 이 밝기는 해결되지만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색광 블루라이트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LED 조명이나 스마트폰, TV 화면에서는 이 청색광이 많이 방출되는데요.
이 빛은 에너지가 강해서 눈의 가장 깊숙한 곳인 망막까지 도달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화면의 야간 모드나 편안하게 보기 모드를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관문, 정기적인 안과 검진.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1, 2년에 한 번,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안과를 방문해 종합적인 눈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데 그렇게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3대 노인성 안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환자 스스로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늦게 발견하면 안타깝게도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시금치나 고등어처럼 눈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먹기. 둘째, 20분 화면 보고 20초 멀리 보기. 셋째,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하기. 넷째, 커피 대신 맑은 물 자주 마시기. 다섯째, 눈동자 굴리기와 초점 운동하기. 여섯째, 집안 조명은 밝게, 블루라이트는 차단하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 가기. 이렇게 7가지가 맞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7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7가지 생활 습관을 매일 양치질하듯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눈의 노화를 건강하게 늦추고 오랫동안 맑고 편안한 시야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봐야겠어요. 더 이상 침침한 눈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도록 제 눈을 아껴줘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 몸의 보물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관리가 내일의 밝은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자 친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버 프렌즈톡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